정청래 여당 책사로 등극하나? 아니 정청래가 정계 개편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청래발 정계 개편.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네. 박영선 총리설에 대해서 이게 페이스북하고 뭐 방송 나와서 쓴 게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빼내가면은 용산이나 그 자유우파가 펄쩍 뛰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는 마포을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좌파냐라고 하면서 뭐 팔을 왼손에 딱 들면서 팔을 왼손에 들면 좌파냐 이런 어쨌든 젊은 사람들한테 좀 소구하는 그런 능력이 이런 적어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도 또 뽑히고 하고 최근에 참 이게 처세는 이재명한테 언제 갖다 붙어가지고 친명 중에 친명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렇죠. 와 이거 댓글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댓글 첫 번째 댓글은 이겁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은 내가 살다 정청래의 의견에 박수를 보낼 줄이야.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여당 책사로 딱이다. 적임자다. 이재명은 정청래를 당 책사로 정식으로 임명해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안이 아닐까. 교환 조건이 딱 맞아요. 맞트레이드 하자. 트레이드 하자. 방영선 국무총리를 하는 대신 홍준표 시장을 민주당으로 데려가서 민주당 아니 TK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TK의 교두보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정청래가 이거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뭐 왼손에 무슨 파 들고 좌파 이런 수준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정청래는 굉장히 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동진 정책의 가장 큰 지금 이 교두보 TK 를 지금 홍준표를 영입을 해서 DK를 자신의 어떤 그런 색깔로 물들이자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박 전 장관 총리설로 의견이 분분하다. 네. 만약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빼내가서 민주당 상임 고문시킨다면 오케이 하겠는가 했더니만 많은 우리 애국 보수님들이 오케이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 농담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이 보수에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행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좀 이 비유를 하고 은유를 한 이유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당이 가장 어려운 상황, 총선에서 패배를 하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최소한 당대표도 했고 대통령 후보도 했고 또 TK의 지금 상징인 대구시장까지 한 당 고문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여기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하자 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큰 어른처럼 행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내용과 표현과 그 태도가 전부 잘못됐어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깜도 안 되는 특정인을 지적을 해서 네가 모든 걸 다 잘못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고문으로서는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표현도 제발 좀 그 전근대적인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가 저는 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같아요. 늘 주군이 어떻고 뭐 적통이 어떻고 적자가 어떻고 깜냥 운운하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써가면서 제발 그 꼰대 이미지를 계속 이 당에 더 씌우는 것.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전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것이 사실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어떤 이유냐? 이유는 딱 뻔하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대권 주자로 다시 나서려고 라이벌 하나를 죽여버린다. 그 이외에 어떠한 이유도 지금 안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당의 이미지를 이렇게 망가뜨려 가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로드맵상 결국 다음번 차기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뭐 본인이 지난번에도 한번 대선 나왔으니까 왜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향이 대구입니다만 도저히 그것을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그런 얘기하기 전후로 해서 또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윤 대통령하고 4시간에 걸쳐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엄매 기사라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홍준표 시장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제가 홍준표 시장이 나올까 그랬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지금 세게 나가려고 하는 건 뭔가 패를 던지는 거거든요. 패를 던지지 않으려면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천천히 해도 되는 문제를 급해 보여요. 굉장히 뭔가 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급발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주공산이다. 자기가 사실 자기 세력은 없어요. 워낙 독고다이, 일본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워낙 독고다이고 이 세를 형성한다는 건 뭐예요? 그릇이 돼야 돼요. 남을 이렇게 품고 끌어안고. 근데 홍준표 대표의 문제는 너무나 내가 혼자 다 하는 거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면 이렇게 대해요. 당신들이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오는 거지. 나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끝나면 모두 다 해체돼 버려요. 늘 이게 되풀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당 외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2017년 선거, 당 2018년 대표로서 있다가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려서 낙동강 오리알 같이 돼버렸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해서 책임지고 나왔어요. 그 이후에 중앙당으로 다시 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나를 이렇게 신임하고 있다. 당대표로서 지금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그 방점을 두고 대통령을 만난 거 아니냐. 사실 뭐 자문만 하려면 만날 이유도 없고 그렇죠. 3년 후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굴곡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자기는 먼저 나온다. 먼저 나와서 당에 대해서 잡고 있으면 사실 당의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초선들을 잡아야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나중에 또 그렇죠. 초선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TK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해줄 게 많아라고 나서는 게 훨씬 더 지금 자신한테 이롭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그 한동훈을 이야기하는 건 한동훈이 일단은 못 나오게 당권을 도전을 못하게 선을 긋고 자기가 나가 있다라는 속셈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구시정은 어떡하죠? 대구시장은 사실 제가 홍준표 대표의 그 캐릭터를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남도지사까지 한 사람, 동대문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당대표 한 사람. 근데 지금 대구시장으로 갔단 말이죠. 그때 아니 왜 대구시장가 다들 그랬지만 제가 그때 그랬어요. 대구시장 갈 거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안 믿었어요. 다. 아니 격이 떨어지잖아. 또 왜 대구시장가 그랬어? 내가 대구 격 높아요. 아니 그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대구 격 높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당 대표 뭐 하고 경남도지사까지 한 사람이 또 그렇죠. 대구시장까지 한다 이 얘기예요. 낫다는 맞아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왜 또 대구시장을 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홍준표는 딱 그 조선시대 사람이라 내가 경남도지사를 했다는 것보단 더 중요한 건 대구시라는 게 더 중요해. 왜? 내가 TK의 적자라는 걸 TK, 확실하게 그렇죠. 인지시켜서 이 당이 원래 대주주가 TK다. TK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TK로부터 적자다라는 인정만 받으면 그게 내 그 비하인드로 해서 또다시 대권 도전을 제대로 해볼 수 있다. 그렇죠. 거기다가 홍준표 시장의 고향은 경남 창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TK의 어떤 뭐 본인이 출생지이자 경남 도지사를 했고 대구 경북 핵심인 대구의 시장까지 했으니까 내가 우리 국민의힘 자유보수의 적자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동남풍으로 수도권으로 올려. 그래서 이번 어차피 이제 그 대선은 3년 남았지만 지방선거는 이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다가오는 뭐 6말 7초,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 예상되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출마 가능성 지금 전체 언급을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대구시의 업무 시정과 관련된 뉴스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거의 뭐 중앙 언론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본인이 이번 그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몸집 키우기 아닌가 그런 어떤 배경 한번 지켜봐 한번 우리 이문호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이번에 저 총선 결과 예측 다 틀렸어요. 문호 아닙니다. 저 쭈꾸미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야권과 또 이런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또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또 할 얘기, 또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만 또 우리 여권을 보면은 또 답답한 일들이 또 참 많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예.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예.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이걸 여야 영수회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그러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의 정치적 의미 그리고 실제 여야 영수회담의 밥상에 네. 뭐가 올라가야 되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줄 거는 뭐고 받을 건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자, 제가 그 선거 개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계속 되풀이돼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어떤 용기?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할 수 있는 용기. 왜냐하면 지금의 표는 지금의 선거 결과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표가 아니다. 지금 10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 선거 결과는 그중에서 진짜 하고 싶은 한두 가지만 빼놓고는 전부 다 내줘야 된다. 그건 현실론이잖아요. 그럼 그 한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재명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협치를 위한 많은 어떤 그런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대통령이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주도를 하려면 먼저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 즉, 아이고 영수회담 하자. 그럼 뭐 영수회담 아직도 안 한다. 이런 어떤 이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먼저 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갖고 국민들한테 아니 나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주도하고 또 내가 정말로 딱 하나는 남기겠다. 예를 들자면 3대 개혁만큼 무조건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난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주도를 해야 된다. 전체적인 어떤 전국을.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내줄 건 내줘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해야 된다. 그게 뭐 이재명도 만나야 된다. 아니 이재명 만나는 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그 버팅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지만 아까 좀 늘어졌지만 어쨌든 만납니다. 이건 보수 우파 그 지지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대통령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끌려다니지 않고 대통령이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무엇이든 지금 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주요 채팅장에 위에서 봤더니만 윤 대통령께서 이재명을 만나면 이재명의 어떤 범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이런 마인드가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이재명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해왔던 것은 사실이죠. 예. 예,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서 결국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올라올 텐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 쉽게 말하면 국민지원금 이런 부분을 윤 대통령한테 요청시켜서 관철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큰 또 이슈가 국무총리 이슈 아니겠습니까? 요 두 개를 어느 수준에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하고 타결을 볼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줄 거는 줘야 되는데 특검도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특검 중에서도 5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들은 사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비위 문제고 그들은 게이트로 갈 겁니다. 왜 집권 한 4년차, 5년차 애들 게이트를 그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2가지는 뭐냐면 최상병 사건과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건. 이거는 사실 게이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위가 있거나 뭐 비리가 있거나 뇌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이 시스템, 그러니까 보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징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부의 능력과 관련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 차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별로 없어요. 김은희 여사야 뭐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함께
뭐 이렇게 이 거론이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최상병 사건 그리고 사실 특검해봤자 크게 무슨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태원 참사도 두 번째가 이태원 참사 특검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1인당 25만 원 이 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그 국민에 대한 모두 발언에서 지나친 포퓰리즘은 마약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그 반면에 이제 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한 지혜로운 포퓰리즘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네네. 자유보수주의자가 또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또 어려울 때 서민을 좀 보듬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